안녕하십니까. 주택관리 실무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관리 실무하게 되면 광범위한 분야 때문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동주택을 관리하고 있는 그 관리 주체가 많은 시설물이나 또한 환경 안전 등 포함해서 여러 가지 분야를 주민들이 쾌적하게 영위할 수 있게끔 관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주택 관리 실무 과목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신 후에 본격적으로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관리 실무 과목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택관리 실무는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합니다. 자, 우리는 행정적인 분야를 다룬 행정실무와 그리고 기술적인 분야를 다룬 기술실무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행정실무에서는 크게 이제 5개 부분을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되는데, 그 첫 번째로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개념을 학습을 합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의 개요,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 자, 이 공동주택 관리 개요에서는 누가 무엇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관리를 할 것이냐. 관리 주체가 관리를 하게 되죠. 무엇을 관리할 것이냐? 주택, 공동주택을 관리합니다.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관리 방법. 자, 이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는 것이 공동주택 관리 개요 분야에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학습을 하실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부터는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학습을 하시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로 입주자와 관련된 학습을 합니다. 자, 입주자 관리.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입주자 관리에서는 입주자의 정의를 알아보고, 또 입주자들이 지켜야 하는 규범이나 약속 등을 다룬 관리 규약과 입주자의 의사결정을 대의하는 입주자 대표회의, 또 공동주거 이론 등을 살펴봅니다. 자, 살펴보셔야 할 내용을 간단하게 보시면, 자, 이 입주자와 관련된 입주자의 정의, 또 그리고 관리 규약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입주자 대표회의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입주자 대표회의를 어떻게 구성을 하고, 또 입주자 대표에서는 어떠한 사항 등을 의결하는지를 살펴보죠. 자, 강론 계속해서 살펴보시겠는데요. 그 다음에는 행위허가와 관련된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행위허가 관련된 부분 학습을 하시는데, 여기에서는 리모델링을 포함해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강론 네 번째로 보시면 관리사무소 관리와 관련된 내용도 학습을 하게 되죠. 자, 우리는 사무관리, 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이 사무관리에서는 인사관리라든지 노무관리라든지 그리고 보험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중점적으로 학습하시게 됩니다. 자, 그리고 행정실무에서 마지막으로 관리비 부과와 관련된 부분을 학습하시게 되는데, 자, 관리와 관련된 관리비 회계 혹은 회계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관리비와 그리고 관리비와 구분 징수해야 되는 구분 징수 항목이라든지, 또 따로 부과해야 되는 항목들, 또 예산 편성이라든지 결산, 그리고 감사와 관련된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술 실무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하겠는데요. 기술 실무에서는 시설물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점검하고 진단해서 잘못된 부분을 보수하고
수선하는 절차를 이야기하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로 학습하실 부분은 자, 우리가 건축물이라든지 시설물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노후화되는지 또 이렇게 노후화된 것을 또 어떻게 유지 보수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건축물, 시설물 관리.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여기에서는 어떻게 유지 보수할 것이냐, 단기적인 측면과 장기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학습할 수가 있는데, 단기적인 하자가 발생했다면 하자 보수 측면에서 접근합니다. 우리 이제 하자 보수 제도,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또 장기적인 수선이 필요하다 하게 되면 장기 수선 계획을 수립해서 장기 수선 충당금을 적립해서 수선하기도 하죠. 자, 두 번째로 살펴보실 부분은 설비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공동주택에는 많은 설비가 있습니다. 물과 관련된 설비, 급수 설비라든지 오물 처리 설비, 또 열과 관련된 난방 환기 설비, 그리고 기본이 되는 전기, 또 승강기 등의 운송 뿐만 아니고 소방 설비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물과 관련된 설비, 또 열과 관련된 설비, 또 기본이 되는 기본 설비 등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변 환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게 되죠. 환경 관리. 여기에서는 청소, 소독, 또 쓰레기 수거라든지 또 실내 공기질 등의 주변 환경을 살펴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주택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안전관리에서는 자, 우리 이제 주택법에 나와 있는 사항이라든지 주택법상의 안전관리, 또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의 안전관리, 또 13회 시험부터 출제가 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과 관련된 안전관리 사항을 이제 검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주택관리 실무의 법인데요. 출제 비중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행정실무와 관련된 부분이 약 50%, 기술실무와 관련된 부분이 약 50%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특히 행정실무 분야에서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근간이 되는 공동주택 관리 개요와 관련된 관리 주체라든지 주택, 또 관리 방법, 주택관리사 제도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까지 보면 4문제에서 6문제 정도로 많이 출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중점적으로 기본을 닦은 다음에 입주와 관리와 관련된 입주자 등의 권리 의무 관계라든지 관리 규약의 재개정 관계, 또 입주자 대표의 의결과 관련된 부분, 또 입주자 대표의 구성과 관련된 부분. 자, 여기도 한 3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또 행위허가 관련된 부분은 내용이 조금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이지만 매해 꾸준히 출제가 되고 있고요. 사무관리와 관련된 부분 또한 특히 이제 인사관리와 관련된 이론적인 부분, 또 근로기준법 등의 노무관리와 관련된 부분, 또 4대 보험과 관련된 부분, 2-3문제 이상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리비 회계와 관련된 부분도 지난해 관련 법령이 개정된 이후에 관리비 회계와 관련된 부분도 다소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기술 실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축물 시설물 관리와 관련해서 이 하자보수 제도와 이 장기수선 계획은 기술 실무, 그러니까 보수와 수선하는 데 있어서 근간이 되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각종 설비, 말씀드린 대로 급수 설비에서부터 승강기 운송 설비까지 많은 설비가 있는데 여기에서 많은 부분이 출제가 되고 있죠. 10문제 이상이 설비 관리에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환경 관리와 관련된 부분 또한
안전 관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2문제 이상씩은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택관리 실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보셨습니다.